토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제 이제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블로그에 베타 플라이트 4.2.0 캔디데이트 버전이죠, 아직은. 예, 그 4.2.0 버전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베타 플라이트가 매번 이 메이저 버전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즘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마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직도 뭐 3점대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4점대로 올라오면 상당히 좀 옵션도 많아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컨피그레이터가 이제 좀 복잡해져서 좀 사용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드론을 위한 이제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펌웨어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타 플라이트나 아이나브나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제 크림 플라이트라는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펌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된 포크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포크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의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이 레이싱 드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빠르게 비행하고 즐겁게 비행하기 위한 비행을 위주로 한, 빠른 비행을 위주로 한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펌웨어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비행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즘 이제 거의 레이싱 드론의 이제 스포츠 형태로 발전을 했고, 또 이제 한 분야는 이제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그 부분이 또 영역이 상당히 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이 커졌습니다. 이 레이싱 드론은 이제 단순하게 뭐 속도를 빨리 하고 조종이 잘 되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기체의 진동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플라이트 측에서는 이제 필터링에 대한 개념에 이제 상당히 몰두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이나믹 필터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뭐 다이나믹 필터, 또 그리고 4.1제 4.0 때부터 이제 RPM 필터 개념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의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좀 필터 부분이 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뭐 제 생각은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는 좀 심플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 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베타 플라이트 측에서는 이 기본 옵션, 즉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딱 펌웨어를 설치한 기본 옵션으로도 5인치 쿼드는 RPM 필터만 적용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GitHub의 이제 위키 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렇다면 지금 컨피그레이터, 제가 지금 컨피그레이터를 지금 새로운 10.7.0, 이번 이제 4.2 버전의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하려면 10.7의 컨피그레이터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그런 또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10.7 이전의 컨피그레이터를 또 쓰면 베타플라이트 4.2는 또 컨피그레이션이 안 되고요. 예. 그런 이제 상당히 좀 버전도 좀 다양해지고, 예, 컨피그레이터 버전도 또 다양해지고요. 또 그 블랙박스 뷰어도 있죠. 블랙박스 익스플로러. 예, 그거에 또 소프트웨어 버전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기고, 또 그 루아 스크립트도 또 이 4.2는 또 다른 버전을 써야 됩니다. 예,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키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5인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비행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이제 RPM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예, 그렇게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접속을 이제 해서 보면 이 컨피그레이터 상에 이제 RPM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D샷을 이제 써야 되고요. 바이디렉셔널 D샷을 쓰려면 반드시 이제 BLRE 32 ESC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메트리 포트를 반드시 FC와 연결을 해야 되고요. ESC 이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양방향 바이디렉셔널이라는 말이 양방향 통신이라는 얘기니까요. 이제 바이디렉셔널 이제 D샷 통신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요것만, 예, 바이디렉션은 반드시 켜줘야 되고, 이 바이디렉션을 이제 켜준 상태에서 PID 튜닝에 가서 보면, 예, 필터 쪽에 이제 셋업이 있는데요. 필터 쪽에 이제 셋업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바이디렉셔널 필터가 적용이 되고, 또 이제 기본 필터들, 자이로 필터들, 그리고 또 디텀 필터, 이렇게 이제 필터가 또 적용이 되고, 노치 필터는 이제 또 다이나믹 노치 필터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가 지금 한 4겹의 3중, 4중의 필터가, 예, FC에서는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아무튼 상당히 좀 복잡해진 상황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RPM 필터가 뭐 적용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BLRE 32 ESC를 써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죠. 물론 이제 BLRE 32 ESC는 가격이 또 조금 비싸죠. BLRE S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생기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베타플라이트의 지금 개발 방향 자체가, 예, RPM 필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정리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가 이제 10.7로 4.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반드시 10.7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베타플라이트 이제 펌웨어 바뀔 때마다 지금 컨피그레이터도 계속 같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개 생기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플라이트 블랙박스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 예, 세부적으로 이제 디버깅이나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예, 베타플라이트 익스플로러도 3.5.0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플라이트 오픈TX 루아 스크립트도 1.5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베타플라이트 루아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PID라든지 이제 베타플라이트의 옵션 설정 같은 거를 조종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OSD를 안 보고 그냥 조종기 창에서, 예,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OSD에 사실 이제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션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OSD의 스마트 오디오 통해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루아 스크립트 써야 될지는, 예, 그거는 이제 사용자분들의, 예, 선택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튜닝 쪽이 요번에
이제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베타 플라이트에 지금 자이로 샘플링 루프 하고요, PID 샘플링 루프 쪽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레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이제 자이로 업데이트 프리퀀시가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베타 플라이트 4.2로 오면서 이 자이로 업데이트 프리퀀시가 고정이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베타 플라이트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죠. 이제 개발자들도 이게 좀 너무 복잡해지면서 로직을 심플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직이 복잡해지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는 건 수행이 느려진다라는 거죠. 이 필터와 PID 루프와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PID 루프가 돌고 나서 필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한 박자 늦어지는 필터가 적용이 되면 기체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기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PID 루프를 아주 안정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필터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적용이 돼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자이로 업데이트 프리퀀시 쪽에 이걸 고정시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GitHub에서 보면 그런 쪽에 얘기들이 있습니다. PID 루프 프리퀀시는 뭐 기존과 똑같이 8kHz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디렉셔널 D샷을 쓰면, RPM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바이디렉셔널 D샷을 쓰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8K라고 해놨더라도 실제로는 4K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으로 이제 나눠져야 되겠죠.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가 8K로 우리가 PID 루프를 적용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PID가 적용되는 거는 4K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손해가 있습니다. 그 RPM 필터. 근데 이제 베타 플라이트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PID 루프 프리퀀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동에 대한 필터가 상당히 RPM 필터의 효과는 대단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얘기고요. 그 자이로 루프를 이제 그 완전히 재작업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능을 개선했다. 결국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로직을 간단하게 갔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트 모델의 좀 컴퓨레이션에서 그 컴퓨레이터의 그 PID 쪽에 보면요, 우리 이제 레이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트 프로파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이런 게 없었는데 레이트 타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타 플라이트의 레이트 타입, 그리고 이제 레이스 플라이트의 레이스 타입, 뭐 키스, 뭐 액추얼, 퀵 레이트, 이렇게 5가지의 레이트 타입이 생겼습니다. 이 레이트 타입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 이제 그 비행 느낌입니다. 스틱에서 손가락 느낌이죠. 손가락에 전해지는 느낌이 키스와 이제 좀 레이스 플라이트와 뭐 이런 것에, 이제 예전에 그 키스나 뭐 레이스 플라이트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그 이제 약간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베타 플라이트가 좀 예전에 초창기에 3점대의 초반에서의 이제 베타 플라이트의 이제 느낌은 사실 뭐 좀 딱딱하다, 좀 부드럽지 못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이트 가지고 그걸 조절을 해줍니다. 레이트를 이제 엑스포나 뭐 RC 레이트 이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해서 RC 스무스나 뭐 이런 거 조절을 해서 이제 비행 느낌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 이제 레이스 원 같은 것들 보면, 레이스 플라이트 나 또 키스 같은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독자적인 그 레이트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적인 이제 컴퓨레이터를 따로 쓰니까요. 그래서 펌웨어도 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이스 플라이트나 키스 같은 거 이제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이제 뿅 갔죠. 그 부드러움에.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레이트 갖고 다 만드는 거고요. 그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스 플라이트로 놓고 이제 비행을 하면 좀 이제 레이스 플라이트 FC를 썼을 때 얘 느낌이 나고 키스를 놓고 쓰면 키스 FC의 느낌이 난다. 이거는 뭐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기능들이 생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컴펜세이션 보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예전에도 써보면 별로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 이거를 켜놓고 쓰면 오히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그 배터리가 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보통 안 켜놓고 썼었는데요. 이 컴펜세이션 옵션에 뭐 좀 PID하고 일관되게 맞춰서 보다 안정적으로 다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풀방전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뽑아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풀방전이니까 약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레벨 레이스 모드, 비행 모드에서 그 앵글 모드 말고 NFE 레이스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롤은 앵글 모드고 피치는 엘리베이터죠. 피치는 아크로 모드로, 이런 거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밍 때를 OSD 로고를 자신 있는 OSD 로고를 띄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스포츠 이제 지금 그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 로고를 띄우게 이렇게 그런 기능들을 넣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SD의 폰트가 추가가 돼서 예전에 지금 안 나오던 글자들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FrSky의 이제 OSD, 이게 지금 아날로그 OSD가 있는데, FrSky OSD가 이제 조금 아날로그 OSD 중에서, 요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좀 부드러운, 폰트가 나타나고 선명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선 같은 것들이 기본, 베타 플라이트 이제 OSD는 이렇게 좀 깨지거든요. 그 수평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 FrSky OSD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튜닝 개선 사항 부분인데요. 튜닝 개선 사항에 보면 이 피드 포워드가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 포워드가 뭐냐면 이제 스틱의 감도죠, 감도. 스틱의 감도를 조절하는 건데, 스틱의 감도 조절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테스트 비행을 좀 안 해봐서요. 그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직 못 느껴봐서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피드포워드 개선이 돼서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느낌이. 이 부드러워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네마틱 그 영상 촬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영상이 이제 부드럽게 잡히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루프 시간, 루프 타임을 자이로 샘플링 루프 타임을 고정시켜 놔서 RPM 필터 정확도가 크게 향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자이로 루프 타임이 뭐 8K에서 뭐 이렇게 계속 1K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사용자가 바꿀 수 있게 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8K로 고정을 시킴으로써 로직이 프로그램이 간단해진 거죠. 그러면서 RPM 필터하고 보다 타이트하게 그렇게 결합이 돼서 움직여서 RPM 필터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입니다. RPM 필터라는 혹시 개념을 모르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RPM 필터의 개념은
그 각 모터에서 나오는 RPM을 그 FC가 수집을 해서요. 그 바이디렉셔널 디샷에서 텔레메터리로 이제 반대로 FC에서 이제 수집이 되는데요. 이제 RPM에 따라서 RPM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노치 필터를 높은 데에다 걸어줄 거냐 낮은 데에다 걸어줄 거냐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존 RPM 필터가 없으면 보통 이제 그 5인치 쿼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한 150에서 350, 400 정도 구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체 구간을 다 스캐닝하면서 다이나믹 필터를 노치 필터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필터가 진동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근데 이게 사실 스캔 범위가 넓으면 느려지고 못 잡게 되죠. 빠르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캔 범위를 잡아줘야지 그게 이제 다이나믹 노치 필터가 정확히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캔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모터의 RPM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의 RPM이 높으면 진동 구간을 400Hz 뭐 이렇게 그 높은 구간에서 노치 필터가 동작을 하고 진동이 RPM이 뭐 한 1000, 1200 그 정도 사이에 낮게 동작을 하고 있으면 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노치 필터를 뭐 한 100에서 한 120, 이 정도 낮은 영역대에 노치 필터를 이렇게 걸어주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로직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보다 정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나믹 D 엑스포 곡선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네, 이 다이나믹 D 엑스포는 내부적으로 이제 디턴 필터 컷오프를 통해서 프로버시를 줄여준다. 이렇게 좀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버시 쪽도 보다 향상되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배터리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최신 이제 컴퓨터 10.7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C 스무스 기능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어떤 물체에 부딪히고 났을 때 보다 빠르게 기체를 잡아줄 수 있다. 그런 기능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4.2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5인치 쿼드에서는 그 별도의 그 PID 튜닝이 없이 좋은 비행 성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10.7 컨피그레이터는 반드시 4.2에서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인데요. 주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빌드의 디프를 또한 디프 이제 그 백업한 거죠. CLI 값을 백업한 거를 4.2 CLI에 붙여 넣으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그 사용자가 쉽게 4.2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제약 사항인데요. 좀 이런 마이그레이션 키트 같은 것들을 베타플라이트에서 쉽게 좀 4.2로 바꿀 수 있도록 자동으로 CLI를 변경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사용자 입장에서 좀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나믹 노치 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노치 필터가 RPM 필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이나믹 노치 필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이제 우리 옵션에 다이나믹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다이나믹 노치 필터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지만 그 진동이 많은 부분에 감소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F4까지도 뭐 문제 없는데 F3는 사실 이제 쓰면 좀 느려져서 기체가 추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다이나믹 노치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치 필터가 이제 그 동작하는 범위를 로우로 맞춰 놓을 수도 있고요. 헬즈를 낮은 구간에서 할 수도 있고 높은 구간에. 이건 이제 기체 사이즈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요. 기체 또 아니면 기체가 이제 허접한 기체냐, 새 기체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기체들은 낮은 구간에서 이제 그 헬즈가 많이 발생되고요. 예, 꾸진 기체들, 예, 모터 후진 것들은 이제 낮은 구간에서 또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기체들이나 예, 고성능 예, 모터들은 높은 구간에서 진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이로 또 놔야 되겠죠. 이제 그 값을 예전에는 이제 4.1까지는 로우 하이로다가 해놨는데 이제는 이제 직접 값을 입력하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있네요. PID가 이제 안티그래비티, 예, 안티그래비티 게인을 이제 좀, 예, 이것도 처리 로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그 I값, PID에서 이제 I값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예, 디폴트 값으로 쓰지 않고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예, 그 안티그래비티 게인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거다. 예, 근데 예, 얼마로 조절할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비행을 해보면서 튜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코드에 특별한 설정 필요 없다면 기본 PID로 해라. 예, 기본 PID로 비행해도 충분하다. 5인치에서는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그리고 가속계 이제 사용하는 경우 우리 이제 그 앵글 모드는 반드시 가속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속계가 있어야 수평 밸런스를 수평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앵글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뭐 얘기니까요. RPM 필터링 그 설정 방법은 제가 이제 로그를 달아놨으니까요. 예, 참고적으로 이제 RPM 필터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예, 여기에 또 있고, 제가 예전에 그 포스팅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RPM 필터 적용하는 예,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네, 여기 보면 BLL S를 사용하는 RPM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예, 제 블로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RPM 필터 적용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그 블로그에서 참고를 해 보시면 예, RPM 필터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RPM 필터는 지금 베타 플라이트에서 거의 주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PM 필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베타 플라이트 4.1 버전부터의 변화되는 모습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은 비행과 또 좋은 비행사는 좋은 튜닝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베타 플라이트 4.2 버전이 새로 나오면서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5월 9일인데요. 예,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나왔고, 베타 버전이죠. 예, 그 캔디데이트 버전에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지금, 한번 그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어퍼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